안녕하셈. 안녕하셈.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만두쌤. 아이고, 오늘 여러분들 합격을 기원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콕 집어드리겠습니다. 자, 오늘은 저기 유도기 부분을 한번 콕 찍어 볼게요. 자, 베스트 9 한 9개 주제를 꼽아봤습니다. 자, 저랑 함께 시험장에 꼭 가져가야 할 필수 개념과 필수 문제들 같이 한번 살펴볼게요. 여러분들은 매번 강조드리지만 문제 위주로 여러 번 문제를 외울 정도로 여러 번 하면서 보셔야 현장에서 적용하실 수 있으실 겁니다. 자, 베스트 9 중에서 첫 번째 유도 전동기의 원리부터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자, 이쪽은 유도 전동기예요. 전동기 하면 모터를 떠올리시고 우리 여름철에 우리가 쓰는 선풍기를 떠올리시면 돼요. 이 선풍기에 모터 있죠? 이 모터가 돌아가서 이제 우리가 시원한 바람을 맞을 수 있죠. 굉장히 소중한 존재죠. 즉 여기 확대해서 잠깐 보면 전기 에너지를 공급해서 기계 에너지, 회전 운동으로 바꿔주는 그런 것이 유도 전동기다. 이런 컨셉을 계속 가지고 가셔야 됩니다. 자, 그럼 이것은 무엇이냐? 자, 그럼 이 유도 전동기는요, 아르고의 원판으로부터 보통 출발을 합니다. 자, 밑에 보시면요. 자, 우리 상상을 한번 해볼게요. 그림을 보면서. 자, 1번. 자, 자석을 이렇게, 이런 말굽 자석을 이쪽 방향으로 이렇게 회전시켜요. 자, 이렇게 회전을 시키면은 정말 신기하게도 2번. 자, 이 원판이 이 자석을 따라서 이렇게 같은 방향으로 회전을 합니다. 자, 근데 우리 상식적으로 느낌상 어떨까요? 3번. 자, 누가 더 빠를까요? 자석이 더 빠르고 이 원판은 조금 느리게 자석을 따라서 같은 방향으로 회전하게 되어 있다. 그 속도가 좀 느린 원인이 뭐냐? 여기 슬립이라고, 이제 슬립이 발생했다. 미끄러짐 정도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것이 왜 그러냐 봤더니, 자, 요렇게 짚어주시면 돼요. 원인은 4번. 왜 그러냐? 여기는 지금 전동기입니다. 전동기 하면 우리가 플레밍의 왼손 법칙을 떠올려야 된다라고 했었죠. 그리고 전자 유도작용에 의해서 이런 회전이 발생한다. 이거를 꼭 시험장에 가져가시기를 바랍니다. 자, 근데 이렇게 자석을 우리 사람이 이렇게 회전시킬 수는 없어요. 그죠? 그래서 고안해낸 방법이, 자, 이 자석의 회전, 이 부분을 회전자개라는 걸 만들어서 해결을 합니다. 즉, 고정자라고 하는 부분에 전선을 설치하고 삼상 교류를 흘리면요,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회전자개가 만들어져요. 그것을 이제 영구 자석을 대체해서 만든 것이다. 이거를 알아두셔야 되고요. 그리고 이 원판, 진짜 실제 회전하는 이 판을 우리가 회전자라고 하게 됩니다. 그리고 자, 여기, 자, 유도 전동기도 마찬가지로 회전자개가 돌아가면 회전자는 요거보단 좀 느리게 돌 거예요. 그죠? 왜 그러냐? 이것 때문이다. 슬립 때문이다. 그래서 요런 개념들이 우리 나오게 될 것이다. 그래서 이것은 미끄러진 정도다. 어떤 손실이 발생해서 그러는데요. 자, 어찌됐든, 자, 오른쪽에 한번 매칭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우리 실생활에 많이 쓰이는 이 유도 전동기는 이렇게, 자, 5번. 자, 우리가 가져가야 될 것은 이 유도 전동기의 구조를 가져가셔야 됩니다. 자, 여기서, 자, 1번, 자, 고정자 볼게요. 자, 고정자는, 자, 요렇게 고정돼 있고, 자, 요쪽에 전선을 이렇게 설치를 합니다. 전선을 설치하여서 삼상 교류를 흘리면, 저기 한번 써볼게요. 자, 여기에, 전선에 삼상 교류를 공급하게 되면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회전자개가 여기서 형성이 됩니다. 자, 예를 들면 이 그림 같은 경우에는, 자, 요게 지금 전선이 앞으로 나오고 있는 형태입니다. 우리 오른손 법칙을 이렇게 쓰면은 요렇게 돼서 자기장이 발생하죠. 그래서 자속이 발생을 하는데 요렇게 발생을 할 겁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요렇게 여기도 요렇게 발생하고요. 자, 이것은 들어가고 있는 전선이에요. 교류니까 계속 바뀌죠. 들어가는 순간에 포착해 보면은, 자, 요렇게 이제 감기니까 요렇게 여기도 마찬가지로 여기도 요렇게 바뀌면 결국에는 요 방향에 합쳤을 때 자속만 남습니다. 짠 하고 제가 갖고 왔는데, 요런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회전자개가 합성돼서 만들어진다는 겁니다. 자, 그럼 교류기 때문에 요게 앞으로 갔다 뒤로 갔다 해요. 그러면 이것이 이렇게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이렇게 회전하는 자개가 만들어진다는 것이죠. 이렇게, 그죠? 이것은 마치 뭐와 같다? 이 자석을 이렇게 손으로 돌리는 것과 같다.
이런 회전자계가 생길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거를 따라서 누가 돈다? 이 안의 이 회전자가 따라 도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에 팬을 설치를 하면 이제 선풍기를 만들 수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2번 이 고정자에서 발생한 회전자계를 따라서 회전자계에 의해서 회전 운동을 하는 부분이 요 회전자가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참고적으로 요 공극이라는 것이 있는데요. 에어갭이라고 하고 요 회전자와 고정자 사이의 빈 공간을 의미하니까 요것도 참고로 알아두실게요. 자, 추가적으로 자, 요렇게 제가 설명드렸는데 좀 입체적으로 보면 우리 고정자, 회전자에 발생하는 부분은 자, 이렇게 고정되어 있어서 여기에 전선을 설치해서 삼상교류를 공급하면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짠 하고 갖고 왔는데 요런 회전자계가 발생할 것이다. 자, 2번 회전자. 자, 요 회전자가 따라올 것이다. 그러면은 선풍기의 효과를 낼 수 있다. 자, 바로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유도전등기의 회전 방향과 전동기에서 발생하는 회전자계의 회전 방향은 어떻냐 봤더니 정답은 1번 같은 방향이겠죠. 그러니까 제가 짠 하고 갖고 왔는데 여기 고정자의 삼상교류를 흘리면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자, 요런 회전계자가 발생하면서 이 회전계자를 따라서 같은 방향으로 요 안에 이 회전자가 회전할 것이다. 저 회전자계보단 느린 속도로 돌아갈 것이다. 같은 방향으로.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삼성유도전동계 회전 원리는요. 회전자계죠. 자, 유도전동계 동작 원리는 전동기는 왼손 법칙입니다. 오른손 법칙은 발전기였어요. 그죠? 자, 왼손 법칙이면서 전자유도에 의한 것이다. 정답은 3번 이렇게 풀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2번 자 베스트 9 중에서 두 번째는요. 유도전동기 구조를 꼭 가져가셔야 됩니다. 자, 앞에서 계속 했던 얘기지만 반복을 해볼게요. 자, 고정자고요. 회전자계 그리고 넣어주면 2번 회전자에서 회전 운동이 발생합니다. 즉 어떻게 보면 요 고정자의 회전자계는 인풋 입력이라고 볼 수도 있고요. 자, 회전자가 이제 출력 아웃풋이라고도 볼 수도 있겠죠. 자, 그래서 이것을 자 입체적으로 보면 이런 식으로 생겼을 것이다. 자, 그래서 오른쪽에 보시면요. 고정자부터 한번 정리가 돼요. 고정자는 회전자계를 만들기 위해서 고정하고 삼상교류를 공급하면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회전자계가 발생하더라. 그래서 이런 방식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프레임, 또 철심, 그리고 건선을 쓰는데 우리가 시험장에 가져가야 될 것은 자 2층권, 중권을 쓰더라를 꼭 가져가 주시기 바랍니다. 자, 2층권은 여기서 자 어떤 슬롯에다가 우리가 전선을 이렇게 2층 구조로 이렇게 만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2층권 따로 가져가 주시고요. 중권 가져가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회전자가 두 가지 종류가 있어요. 자, 이거 계속 나오는 것인데 자, 꼭 챙겨 가실게요. 농형과 권선형 회전자가 있습니다. 특히 농형 회전자는 홈이 비뚤어져 있어요. 왜 그러냐면 소음 억제를 해야 되거든요. 이걸 꼭 가져가시고 권선형 회전자는 기동 저항기와 슬립 링이 있더라. 자, 그럼 농형 회전자 한번 보고 갈게요. 자, 짠하고 제가 갖고 왔는데 이것이 농형 회전자가 되겠습니다. 마치 다람쥐 쳇바퀴처럼 생겼죠. 그래서 이름이 농형이라는 이름이 또 붙게 됐는데요. 요것을 의미하니까 한번 참고해 보시고요. 회전자가 이렇게 생겼다. 자, 이번엔 권선형 회전자 한번 볼게요. 자, 짠하고 제가 갖고 와봤는데요. 대략 이렇게 생긴 것이다 라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어요. 자, 이쪽에 회전자에 건선이 감겨 있고 슬립 링과 저항기가 설치되어 있더라. 이런 모습을 확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요 체크한 거 위주로 가져가시길 바랍니다. 자, 유도전동기 권선법. 자, 뭐였죠? 자, 단층이 아니라 2층권이었죠. 2층권의 중권이다. 그래서 3번이 아닙니다. 자, 농형은 비뚤어진 홈을 사용해요. 왜 그런댔죠? 소음을 억제하기 위함이다. 슬립 링이 있는 유도전동기는 우리가 권선형이라고 했었죠. 유도전동기의 장점은요. 단점을 고르면 되겠네요. 자, 어떤 속 부하가 변해도 속도 변동이 거의 없다. 쉽게 전압을 얻을 수 있다. 구조가 간단하고 싸면 튼튼하고 고장이 적으니까 쓰겠죠. 다루기 어렵고 제어가 어려우면 쓰지 않겠죠. 정답은 4번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현장에서 이렇게 상식적으로 풀 수 있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딱 보고 모르는 문제 나와도 한번 유추해서 이렇게 답을 골라내시기를 바랍니다. 자, 베스트 9 중에 세 번째입니다. 회전 속도와 슬립 이렇게 되어 있고요. 이거 굉장히 중요하니까 이런 거 좀 틀리면 좀 마음이 아픕니다. 그래서 요거 저랑 한번 정리 이쁘게 하고
꼭 외워서 맞추시기를 바랍니다. 유도 전동기다 보니까 얼마만큼 도냐, 회전 속도와 그리고 얼마큼 좀 느리게 도는지, 손실이 어느 정도인지 이 슬립이라는 개념을 꼭 가져가셔야 되고 나올 수밖에 없는 얘기인데요. 자, 요 그림에서 다시 한번 정리를 저랑 해볼게요. 자, 여기 1번 이렇게 쓰여 있는데 1번 이 전동기가 돌려면 선풍기처럼 쓰려면 1번은 뭐였죠? 고정자가 필요하더라. 그래서 이거를 이제 우리가 뭐라 부르냐면 1차 측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회전자개를 넣어줘야 돼요. 그죠? 자, 그럼 회전자개가 여기 만들어질 텐데 저기 이렇게 눈에 보이잖아요. 회전자개가 이렇게 생길 거고, 자, 돌아가는 속도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거를 뭐라 부르냐면 NS라고 하고 동기속도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여기 써볼게요. NS라고 쓰고 동기속도다. 이것은 즉 뭐를 의미한다? 회전자개의 속도를 의미합니다. 그럼 오른쪽에 다시 한번 정리를 이쁘게 한번 해볼게요. 자, 1번 동기속도 NS다. 여기서 동기라는 게 영어로 synchronous라고 이제 하거든요. 요렇게 요 NS에 의해서 요 안에 회전자가 돌잖아요. 그것이 이제 서로 같아지려는 것, 그것을 동기라고 하는데, 여기서 이제 이 동기는 무엇을 의미한다? 회전자개의 속도다. 자, 이것의 공식을 우리가 시험장에 가져가야 됩니다. 공식이 무엇이냐면, 자, P분의 120F입니다. 자, 이거는 꼭 외워서 가져가시기를 바랍니다. 자, 여기서 P는 극수를 의미하고요. 2극, 4극, N극, S극 이렇게 했으면 2극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고, 120F에서 F는 주파수죠. 누구의 주파수냐면 전원의 주파수입니다. 우리가 교류를 공급하니까 그 교류의 주파수가 있겠죠. 고성분이 요 회전자개의 요 속도를 결정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단위는 RPM을 쓰고요. Revolution per minute 이라고 해서 분당 회전수라고 합니다. 1분당 얼마나 회전하니 이렇게 해석을 하시면 되는 겁니다. 자, 예를 들면, 자, NS가 1000이야 1000rpm이야 라고 하면 1분에 1000번 회전하는구나, 이런 모습을 떠올려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어떤 관점에서 보자? 인풋, 입력이라는 관점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두 번째 보겠습니다. 두 번째는, 자, 이 회전자개를 따라서 누가 회전하냐면, 자, 이거 이제 치워보고, 자, 2번 이 회전자가 회전을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2번은 우리가 뭐라 써야 되냐면, 2번은 회전자죠. 이건 몇 차일까요? 2차라고 쓰겠죠. 회전자개를 따라서 회전을 합니다. 속도는 저거보단 조금 느립니다. 자, 왜 느린가 봤더니 여기 2번 이렇게 한번 써볼게요. 일단 자, 2번은 슬립이라는 것을 먼저 써볼게요. 슬립 S라고 해서, 자, 슬립이라고 하고, 이것은 미끄러짐 정도를 의미한다. 자, 이 공식은요, 자, 뭐분의, 자, NS가 회전자개 속도가 더 빠르다 그랬죠? 그럼 이거 회전자개 속도 분의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럼 회전자개 속도에 대해서, 동기 속도에 대해서, 자, 빼기 회전자 속도, 이렇게 이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 빠른 게 앞에 온다는 거, 빠른 거 기준, 빠른 거 앞에. 그럼 여기 일반적으로는 여기가 양수가 나오겠죠. 자, 그래서 자, 예를 들면, 자, 동기 속도가 1000이에요. 자, 만약에 회전 속도가 900이라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그럼 이때 슬립, 자, 미끄러짐이 얼마나 있었냐 봤더니, 자, NS분의 NS 빼기 N이랬죠? 자, 그러면 1000분의 1000에 대해서 빼기 900만큼 발생했다. 그러면 1000분의 100이 되고요. 얼마가 나오면 0.1이 되고 약 10% 정도의 미끄러짐이 발생했죠. 자, 근데 맞죠? 자, 900은 1000보다 10% 작은 거잖아요. 그죠? 90%만 회전을 한 것이죠. 그 10%의 손실이 발생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1000번 회전자개가 돌 때 요 회전자는 900만큼만 돌더라.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요게 좀 잘 식이 와닿을 것 같아요. 자, 3번 이어서 써보겠습니다. 3번은 그럼 결론적으로 회전자 속도를 표현해보자. n이라고 쓰고요. 실제 돌아가는 이 속도를 의미하고, n은 자, 위의 공식으로부터 나오는 것인데 의미적으로 써도 돼요. 자, 어떻게 되죠? 자, 동기 속도에다가
빼기 손실만큼 빼주면 되죠. 얼만큼 손실이 일어나냐면 NS의 S배만큼 손실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손실의 관점으로 보면 자연스럽게 식이 써질 것 같아요. 자, 그럼 이거 이쁘게 NS로 묶어보면 1 빼기 S의 NS 이렇게 쓸 수 있죠, 그죠? 그래서 요거는 공식을 두 가지를 가져가되 자연스럽게 이렇게 나올 수 있을 것이다. 자, 물론 여러분들 이 공식은 이렇게 현장에서 까먹었으면 슬립 공식을 통해서 유도할 수도 있긴 해요. 자, 이거 일로 넘겨가지고 SNS는 NS 빼기 N. 자, 이거 N 옮기고 하면은 N은 NS 빼기 SNS 이렇게 유도가 되긴 합니다. 그래서 이거 알고 있으면 이렇게 대비를 할 수 있긴 하니까 너무 당황하지 마세요. 그래서 이것도 예를 한번 들어보면 NS가 1000이고 슬립이 예를 들어서 0.1이라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자, 그럼 회전 속도를 구하고 싶어요. 회전자의 속도는 어떻게 구해라? 1 빼기 S의 NS 이렇게 가시면 됩니다. 자, 그럼 뭐냐? 1 빼기 0.1에 1000 이렇게 되고요. 이것은 90%죠? 0.9에 1000을 곱하니까 9배만 나옵니다. 자, 근데 의미적으로 맞죠? 자, 10% 미끄러짐이 발생해서 그럼 90%만큼 회전하겠죠? 그렇기 때문에 1 빼기 S가 자연스럽게 나오는 겁니다. 외우는 그런 것이 아니라 의미에서 이렇게 자연스럽게 나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시험장에 제가 봤을 땐 그림과 동기 속도 P분의 120F 꼭 가져가셔야 되고요. 슬립 S는 동기 속도 빼기 회전자 속도 가져가시고요. 회전자 속도를 이렇게 빨리 구하는 방법도 같이 가져가시길 바랍니다. 까지 문제를 풀어보면요. 자, 동기 속도 나왔어요. 그럼 빨리 여러분들 NS는 P분의 120F를 써주시고요. P는 극수였죠. 자, 6극분의 120에 F는 60Hz입니다. 자, 땅땅땅 나누면 1200 RPM 이렇게 나오겠네요. 1분당 1200번 회전하는구나. 정답은 1번 이렇게 풀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3상 유도전동기의 최고 속도를 물었어요. 자, 그러면 유도전동기의 속도는 가장 빠른 경우는 동기 속도로 회전하는 경우죠. 손실이 없을 때. 자, 이걸 가정해보면 P분의 120F라고 쓸 수 있고요. 우리나라는 주파수가 60Hz를 쓰고 있죠. 자, 그리고 최대가 되려면 P값이 작아야 최대가 되겠죠. 자, 그럼 P는 얼마일 때? N극 S극 있을 때 2극일 때가 최소고요. 이렇게 넣으면 2분의 120에다가 60 이렇게 하니까 땅땅 해서 3600 RPM이 최대가 될 것이다. 그래서 이거 보고 정답은 4번 이렇게 풀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유도전동기의 속도 얘기 나오고 있죠? 아닌 것은 온도는 아닙니다. 자, 슬립 공식 나왔네요. 자, 슬립은 어떻게 하라 그랬죠? 미끄러짐이다. 누구? 회전작의 속도, 동기 속도에서 회전 속도 뺀 것이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이게 나오니까 이거 보고 정답은 4번 이렇게 풀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계산 문제가 또 나올 수도 있어요. 자, 이렇게 유도전동기가 회전하고 있을 때, 자, 여기 표시해 볼게요. 이거 F, 극수 P, 자, 회전 N. 이때 슬립이 얼마냐? 그러면 여러분들은 슬립은 NS분의 NS 빼기 N 써주시고 그냥 넣으면 되지 않을까요? 자, 여기서 자, 동기 속도는 공식 뭐였죠? P분의 120F를 까먹으면 안 됩니다. 자, P 극수 4극 120F 헤르츠 50. 자, 해서 탕탕 30 1500만큼 회전을 하네요. 자, 그럼 1500에 대해서 한번 계산을 해보겠습니다. 빼기 1350은 1500분의 150이 되고 여기 이쁘게 죽죠? 10분의 1, 10분의 1이더라. 0.1. 대략 10% 정도의 미끄러짐이 발생했다. 그래서 이거 보시고 정답은 3번 체크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분석을 해볼게요. 자, 1500의 10%는 얼마죠? 150이죠? 그럼 맞죠? 90%만 돌아가는 거야. 그러니까 1350이 맞다 이거죠. 자, 슬립이 이렇고 동기 속도 NS죠? 이럴 때 회전 속도가 얼마냐 물었어요. 그럼 빨리 여러분들 N은 공식 바로 꺼내드려야죠. 동기 속도에서 빼라. 동기 속도의 미끄러짐만큼.
자, 이거 이쁘게 쓰면 1 빼기 S에 NS 쓰시고요. 슬립이 4%예요. 그러면 1 빼기 0.04 쓰시고 동기 속도는 1600이 되겠습니다. 아, 그럼 이것은 0.96, 96% 정도만 돌겠구나. 자, 이거 어떻게 하면 돼요? 계산기 쓰시면 되겠죠? 0.96 곱하기 1600은 1536이다. 1536 RPM 분당 1536번. 그래서 정답은 4번 이렇게 풀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해서 제 교재에 이런 문제들이 여러 개 수록되어 있어요. 여러분들 연습하라고 넣어봤는데 이런 방식으로 한번 다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다 풀릴 거예요. 자, 삼상 유도전동기의 회전 원리는요. 자, 1번이 딱 봐도 아니네요. 왜 그러냐? 회전자의 회전 속도는요. 슬립과 어떤 관계냐 물었죠? 자, 슬립 공식 떠올려 보면 NS분의 NS 빼기 N이 되는데 회전 속도가 증가하면 자 마이너스니까 S는 감소하겠죠. 그죠? 그래서 이것은 틀렸다. 정답은 1번이다. 그래서 시험장에 이 슬립 공식을 꼭 가져가야 될 것이다. 자, 이렇게 정리가 되셨으면 하나 더 정리해 주셔야 될 게 있습니다. 자, 오른쪽 좀 지워 볼게요. 자, 여기에 4번하고 한번 표기를 좀 더 해보겠습니다. 이 슬립에 대해서 우리가 케이스 분류를 좀 할 수 있거든요. 케이스 분류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즉, 요 식과 함께 보시면 돼요. 요 S는 요거. 자, 요렇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케이스 1 그리고 케이스 2 두 번째 경우 케이스 5까지 있습니다. 자, 케이스 1부터 보면 어떤 경우가 있냐면 우리 일반적인 경우 유도 전동기로 저것을 쓰는 경우는 슬립의 범위는 0과 1 사이입니다. 예를 들면 S가 뭐 0.8이면 80% 뭐 이런 게 유도 전동기가 되겠죠. 그래서 슬립이 요 범위에 있다면 이것은 유도 전동기로 사용하고 있는 것이다. 이거를 하나 챙겨 가셔야 되고요. 케이스 2는 S가 1이 되는 경우가 있어요. 이건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냐 봤더니 왼쪽 공식에 나와 있어요. 외우는 게 아닙니다. 자, S가 1이 되려면 N이 얼마가 돼요? N이 0이 돼야 NS분의 NS 1이 되겠죠. 즉, 이건 무슨 얘기냐면 N이 0인 상태입니다. 그럼 뭐죠? 회전자 속도가 0이에요. 이것은 정지에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정지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정지일 때는 슬립이 1, 100% 미끄러진다. 자, 케이스 3는요. S가 0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 역시 요거 보면 돼요. S가 0이 되려면 분자가 0이어야 되죠. 그럼 NS와 N이 어떻게 돼요? 서로 같은 경우죠. 따라서 어떤 경우냐면 NS와 N이 같아요. 이거는 좀 동기 속도와 즉 회전자의 속도와 회전자 속도가 같은 상태죠. 그래서 이건 뭐다? 동기 속도로 회전한다. 동기 속도로 회전하는 경우죠. 그땐 슬립이 0이다. 미끄러짐이 없으니까 100% 회전이 일어난다. 이건 어떤 경우냐면 부하가 없이 무부하 상태죠. 그래서 무부하일 때 이렇게 표현이 될 것이다 까지 가져가시면 좋겠습니다. 즉 무부하라는 거는 선풍기로 치면 날개 같은 거를 달면 이제 부하가 걸린 거예요. 그럼 뭐 좀 더 힘도 들고 그러겠죠. 근데 이 날개 없이 아무것도 안 달고 돌리는 그런 경우를 얘기한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케이스 4는요 S가 0보다 작을 때가 있을 거예요. 그죠? 그러면 이때는 뭘 의미하냐면 유도 발전기로 사용하는 경우다. 그리고 만약 S가 1을 넘어가 버려요. 그리고 요런 범위 사이에 온다라면 요 N이 마이너스 값을 가졌다는 얘기죠. 즉 요게 마이너스라 마이너스 플러스가 되면 요게 이제 1을 넘어가 버리는 겁니다. 그럼 N이 마이너스란 얘기는 거꾸로 회전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것은 유도 제동기로 동작하고 있다. 역회전. 그래서 여러분들 시험장에 이 S에 대해서 요거 그리고 요렇게 참고로 가져가시면은 아주 대비가 잘 되겠습니다. 자, 유도전동기의 슬립 범위는 요렇게였죠. 자, 유도전동기가 정지에 있어요. 자, 어떻게 하라고요? 슬립 공식을 떠올려 봅시다. NS분의 NS 빼기 N. 정지에 있다면 이게 얼마는 얘기예요? 이게 제로죠. 자, 그러면 NS분의 NS니까 땅땅 해서 1이 되겠네요. 그래서 외우는 게 아닙니다. 이렇게 자연스럽게 푸시는 겁니다.
자, 슬립이 1이다. 혹시 까먹으셨다면 빨리 S 공식 끊으시면 돼요. ns분의 ns 빼기 n. 자, 0이 되려면 회전자 속도가 0이 되라는 얘기죠. 즉 어떤 상태? 정지해 있는 상황이 되겠죠. 그래야 약분돼서 1이 될 테니까요. 이거 보고 자 정지한다 2번 이렇게 체크해 주시면 되겠다. 자, 유도전동기에서 슬립이 S가 가장 큰 경우를 물었어요. 즉 NS분의 NS 빼기 N에서 슬립이 가장 크려면 N이 뭐가 돼야 됩니까? 0이 돼야겠죠. 가장 작아져야 되니까 0일 때. 그래서 S가 1 이렇게 되겠죠. 그죠? 자, 회전자 속도가 0이란 얘기는 어떤 상황이냐면 요렇게 기동시는 정지 상태에서 이제 막 시동을 거는 움직이게 하는 그 순간을 얘기하죠. 기동시 그 순간에는 정지해 있을 테니까 정답은 1번 이렇게 체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슬립이 0이랍니다. 그러면 슬립은 NS분의 NS 빼기 N인데 이것이 0이 되려면 요게 는 0이 돼야 되죠. 그 얘기는 NS와 N이 같아요. 즉 어떤 상황이다? 동기 속도로 회전하는 이런 상황이다. 정답은 4번이다. 유도전동기에서 무브화 시에는 슬립이 어떻게 된다? 0이 돼서 즉 NS분의 NS 빼기 N에서 이것이 는 0이니까 회전 속도가 동기 속도로 같이 회전할 것이다. 그래서 슬립은 0이 된다. 2번 이렇게 풀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단상 유도 전동기에서 역회전 슬립이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물어봤죠? 그럼 슬립 공식을 쓰시고 NS분의 NS 빼기 N 하고 자, 역회전은 N에다가 뭘 대입하냐면 마이너스 N을 대입해 보세요. 역회전이니까요. 자, 그럼 NS분의 NS 빼기 N 이렇게 되겠죠? 자, 그러면 NS분의 NS 더하기 N이 되시고 우리 그거 있죠? N은 뭐랬습니까? 1 빼기 S에 NS랬죠? 자, 요 공식을 차례대로 넣으면 NS분의 NS 더하기 요 파란 색깔이 1 빼기 S에 NS 이렇게 되겠죠? 자, 는에서 NS분의 자, 요거 더하니까 하나죠? 요게 더해주면 되겠네요. 그래서 2 빼기 S에 NS가 되고 탕탕 날아가니까 2 빼기 S만 남겠죠. 그래서 요거 보고 정답은 2번 이렇게 풀어줄 수도 있겠다. 자, 베스트 9의 세 번째 스토리 하고 있는데 자, 마지막 가벼운 거 하나 볼게요. 자, 유도전동기에 유도기전력이 또 생길 텐데 회전하는 경우를 생각해 보면 우리 슬립 S만큼 발생한다 그랬죠. 그래서 회전할 때는 정지할 때 뭐가 된다? S배가 되더라.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유도기전력, 주파수, 리액턴스 모두 앞에다 어떻게 해라? S배를 곱해라 라는 얘기입니다. 자, 혹시 이런 문제가 나온다면요 어떻게 되는 거? S가 곱해진 거 앞에 S 곱해진 2번 이렇게 풀어주시면 되겠습니다. S배 된다. 자, 요것도 보시면 슬립이 이렇고요. S는 0.0이고 전원 주파수 F가 2번 이렇대요. 이때 회전자의 회로 주파수가 어떻게 되겠냐? S배 된다라고 했죠. 그래서 회전자 주파수는 S배가 됩니다. 요 F1이라고 표현해 볼게요. 전원 측은 1차라고 했으니까 고정자 쪽. 자, 그러면 0.02에 2000을 곱하면 됩니다. 자, 그러면 40Hz 이렇게 나오겠죠? 네, 주파수가 변동이 되었네요. 그래서 이거 보고 이렇게 4번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중 슬립이 증가하면 커지는 게 뭡니까? 라고 했죠? 자, 자, 주파수는 1차에 S배랬죠? 슬립이 증가하면 이것도 커지겠죠. 그래서 정답은 4번 2차 주파수가 커질 것이다. 자, 이번에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나왔습니다. 손실과 효율. 베스트 9 중에 네 번째가 되겠습니다. 여기도 제가 봤을 때 저랑 요거 그림으로 푸는 거거든요. 그림 그리고 식만 잘 정리하면 여기도 맞출 수 있는 문제들이 많이 나올 것입니다. 자, 그래서 찬찬히 저랑 그려볼게요. 자, 계속했던 것인데 고정자, 회전자입니다. 자, 고정자가 뭐였죠? 회전계좌 공급하는 거고 여기를 1차라고 했었죠. 자, 그 회전되는 부분을 2차라고 했었습니다. 이거를 일단 채워 두시고요. 자, 이쪽에 입력을 줄게요. 우리가 P1이라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P1만큼 이제 전기 에너지를 공급했다. 자, 그럼 여기는 1차 입력이고 고정자
입력이라고도 쓸 수 있겠죠. 이거 하나 체크하시고, 자, 이렇게 예를 들어서 100만큼 입력을 주면 100이 다 쓰일 수 없고요. 여기 손실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여기 손실 부분을 이렇게 한번 써볼게요. 자, 어떤 손실들이 있냐면 대표적으로 구리손이 있습니다. C 1차니까 원이라고 한번 써볼게요. 자, 그래서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구리손이다. 여기에 권선이 감겨 있을 테니까 그 권선은 주로 구리 성분이기 때문에 구리손, 저항에서 손실이 발생한다. 자, 그리고 또 발생하는 것이, 자, 이런 고정자는 철로 만들어졌댔죠? 그래서 철손이 발생할 수 있다. P 아이언에서 철손이 발생할 수도 있을 겁니다. 그 외에 등등의 손실을 빼고 남은 게 여기로 나오겠죠? 그거를 이제 뭐라고 부르냐면, 자, 여기서 나온 것이 2차로 입력이 들어가네요. 그죠? 그래서 요거를 P2 이렇게 그려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들어갈 거예요. 자, 그래서 자, 우리 첫 번째 눈여겨봐야 될 것은 이겁니다. 자, 2차로 들어가고 있죠? 그래서 요거를 또 고정자 쪽에서 보면 출력이죠. 그래서 이 P2를 뭐라고 쓸 수 있냐면 고정자 출력이다. 또한 회전자로 들어가니까 회전자 입력이라고 볼 수 있고 2차 입력이라고도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그림 보고 이렇게 멘트를 만드시면 되는 겁니다. 자, 이 P2에 대해서 한번 여기 써볼게요. 자, 우리가 가져가야 될 것은 시험장에 이렇게 갖고 가면 됩니다. 자, P2는 회전자 입력은 P1에서 뭘 빼주면 되죠? 여기 손실들 PC1 더하기 PI 또 기타가 있다면 이런 것들을 해주면 됩니다. 단위는 와트를 쓰고 있더라. 그래서 여러분들 이거 외우는 게 아니라 그림 보고 자연스럽게 나오죠. 아, P1이 100만큼이야? 그럼 예를 들어서 90만큼 나와? 여기 왜 10만큼 손실이 일어났기 때문이지. 이렇게 하면은 쉽게 나옵니다. 자, 두 번째 보겠습니다. 두 번째는 여기서도 손실이 발생할 거예요. 자, 그래서 대표적인 손실이 뭐냐면 P 구리손 C 2차니까 C2라고 쓰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가 2차 구리손이라고 한다. 자, 그럼 이게 얼만큼 발생하느냐 요거를 봤더니, 자, 이건 여기다 제가 써보기도 할게요. 자, P2에 얼만큼? S배. 자, 미끄러진 만큼. 그래서 손실 S배 이렇게 일어나는 것이죠. 그래서 이거를 여기에 정리를 다시 한번 해보면, 아, 2차 구리손은 2차 입력에서 S만큼 곱한 만큼 손실이 발생할 것이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이것도 자연스럽게 나올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2번이 되겠다. 자, 그럼 3번은 최종 출력이 일로 나오겠네요. 그래서 자, 이렇게 최종 출력이 나와서 회전이 발생할 것이다. 그래서 3번 어떤 손실을 지금 무시를 한다면 이걸 그대로 출력이라고 가정을 한다면 P0라고 쓰고 이것은 기계적 출력이다. 자, 그럼 이 P0를 여기에 마저 써볼게요. 자, P0를 이제 한번 최종적으로 써보면 어떻게 되나 봤더니 자, 이 그림 보니까 P2, 자, 90만큼 넣었어요. 그럼 90만큼 다 나오지 않겠죠? 뭐 80 나왔다. 나머지 10은 여기 손실이 일어난 거겠죠? 그래서 P2에서 빼기 PC2를 하면 되겠죠? 그림 보고 그대로 이렇게 유도를 하시면 되겠죠? 자, 근데 보니까 2번 하나 더 쓸 수 있죠. 자, 우리 PC2는 뭐라 썼었죠? P2에 S배드라 요런 내용을 넣으니까 요 자리에 넣으면 P2로 묶으면 어떻게 빠지냐면 1 빼기 S에 P2 이렇게 이쁘게 빠지죠. 그래서 여러분들 시험장에 이 두 가지 공식을 자연스럽게 가져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까지 한번 문제 적용해 볼게요. 자, 유도전환기 2차 입력, 2차 구리손의 관계식 물었습니다. 그럼 여러분들 현장에 가서 어떻게 그림을 그리세요. 1차, 2차. 자, 여기 1차 입력, 여기 2차 입력 나오겠죠? 이렇게 들어가겠죠? 자, 손실, PC1, PI 등등등. 자, 그리고 여기도 손실이 발생하죠? PC2, 얘는 P2의 S배드라. 그리고 나오는 출력 P0. 이렇게 하면 금방 정리가 되지 않습니까? 지금 뭐 물어봤냐면 2차 입력 P2와 요 관계, 요거 물어봤네요. 요거는 우리가 바로 요렇게 3번이다 체크하실 수 있겠죠? 그림 그려서 푸시면 됩니다. 이렇게 운전되고 있을 때 출력은 이게 P0를 의미하고 슬립. 자, 이렇게 됐을 때 2차 구리손이 얼마냐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럼 여러분들 빨리 그림을 그리세요. 1차, 2차, P1, P2, P0.
손실, 여기 손실, PC2는 P2의 S배드라 이렇게 써주시고 2차 구리손을 현재 구하는 것이죠. 자, 그럼 여기 보면 자, 우리는 PC2를 지금 구하는 것이 목적이다. 자, 여기서 뭐 할까 봤더니 P0라는 단서가 지금 나와 있어요. 그럼 P0를 이용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럼 P0는 자, 뭐죠? P2 빼기 자연스럽게 여기서 요거 손실만큼 빼주면 되겠죠? PC2를 자연스럽게 쓰시고 이것은 2 빼기 SP2니까 우리 앞에서 1 빼기 SP2로 가자라고 했었죠. 그죠? 자, 그럼 이것은 지금 10kg 10의 세제곱은 1 빼기 0.04의 P2 이렇게 되겠네요. 따라서 P2를 지금 구할 수가 있네요. 자, 요만큼이 0.96이니까 0.96분의 10 곱하기 10의 세제곱 이렇게 하시면 계산기 쓰면 앞에가 10.41 정도 나오고요. 요만큼을 10.42 정도로 보죠. 곱하기 10의 세제곱이더라. 요렇게 보니까 단서를 한번 건드려 보니까 PC2는 SP2니까 요렇게 또 쓸 수가 있겠죠? 그럼 S가 현재 0.04고 P2는 10.42에 곱하기 10의 세제곱이에요. 그럼 요거 계산하면 되겠네요. 0.04 곱하기 10.42를 하면 0.417 정도 나오네요. 자, 이것은 0.417에 곱하기 10의 세제곱과 같고, 자, 이거 땅 곱하니까 417 와트 정도가 나오더라. 그래서 이거 보고 정답은 요렇게. 자, 결론은 그냥 그림 그리고 식으로 따라다다 우당탕탕 하니까 나오더라. 자, 마지막 요 문제까지 한번 풀어드리고 나머지 제 교재에 있는 거는 같은 방식으로 한번 계속 풀어보시기를 바랍니다. 다 풀릴 겁니다. 자, 1번 S 삼상유도전기 2차 구리선 PC2 회전자 입력이 뭐냐? 회전자 입력은 P2겠죠? 자, 모르면 어떻게 해라? 그림 그려라. 1차, 2차, P1. 자, 손실 발생. 자, P2. 자, 손실 발생. PC2. P0더라. 자, 지금 구리손과 P2의 관계를 물었죠. 그럼 우리 뭐 있죠? PC2는 P2의 S배잖아요. 그죠? 이 공식을 떠올리는 거예요. 그러면 0.04에 P2는 모르고 PC2는 0.4 킬로니까 뭐 10의 세제곱 이렇게 된대요. 그죠? 양변 이걸로 노느니까 0.04분의 0.4 곱하기 10의 세제곱은 P2다. 요거 약분 땅땅 하면 요만큼이 10이 되겠죠? 그러면 P2는 10 곱하기 10의 세제곱이고 10kW가 되겠네요. 그래서 이거 보고 정답은 3번 이렇게 풀어주시면 되겠다. 자, 마지막으로 자, 여기 회전하고 있을 때 생기는 손실 중 구리손은 1, 2차 권선의 저항손을 의미하겠죠. 그래서 나머지 이런 문제들은 방금 그처럼 그림 그리면서 풀면 다 풀리니까요. 포기하지 마시고 연습장에 현장에서도 천천히 우당탕탕 푸셔서 꼭 맞추시길 바랍니다. 자, 4번, 5번 마저 한번 해볼게요. 4번, 5번은 효율에 대한 내용인데 저기 1, 2차 이렇게 했었죠? 자, 이 부분에 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자, 1차 효율을 얘기할 수 있을 거고 2차 효율을 얘기할 수 있을 거예요. 자, 그럼 이것은 이렇게 쓰고 이렇게 는 쓴 다음에 항상 입력분의 출력입니다. 자, 그럼 이것은 1차 효율이기 때문에 입력이 P1분의 출력은 P0 이렇게 쓸 수 있겠죠? 자, 그리고 밑에 2차는 역시 P2분의 P0 이렇게 쓸 수 있을 건데 요걸 좀 더 갖고 가야 돼요. 자, 1번 이렇게 쓰신 다음에 는 하고 우리가 여기서 뭐라고 했냐면 P0는 P2 빼기 PC2인데 이것은 1 빼기 S의 P2라 그랬죠? 그럼 이거를 요만큼을 여기 넣으니까 P2가 날아가죠. 남는 건 1 빼기 S만 남네요. 그래서 2번 놀랍게도 이것은 1 빼기 S로 표현이 되더라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는하고 하나 더 가져가셔야 됩니다. 3번 이렇게 쓰시고 자, 1 빼기 S가 굉장히 지금 익숙한 모양이에요. 어디서 봤냐면 우리 회전자 속도는
동기 속도의 1 빼기 S배드라라고 했었죠. 자, 그래서 1 빼기 S 모양이 NS를 놓으면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NS분의 N 이렇게 되더라. 아, 동기 속도분의 회전계좌의 속도분의 이것은 회전자 속도가 되더라. 그래서 아까 그랬죠. 입력분의 출력으로 바라볼 수도 있을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들 시험장에는 뭐 어떻게 해야 돼요? 그림이 제일 중요하고 그림을 통해 짠, 짠, 짠 그리고 짠 2차 효율은 호, 호 세 가지 이렇게 가져가면 끝납니다. 자, 효율 관련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자, 1번 요로 하고요. 여기 P0가 이렇게 나와 있죠. 출력. 자, 회전 속도 N을 주어졌네요. 그죠? 이때 회전자 효율을 물어봤습니다. 회전자는 자, 그림 그려보면 1차, 2차죠? 여기 P1, P2, 손실, PC2, 출력이면 자, 회전자 효율은 2차 효율을 얘기하는 것이고 2차 효율은 P2분의 P0 1번 이렇게 유도했었고 아, P0는 우리가 뭐였죠? P2 빼기 PC2인데 1 빼기 S P2더라. 쑥싹 느니까 2번 1 빼기 S였고 아, 이것은 NS분의 N으로 표현이 되더라. 여기서는 이 3번 공식을 쓰는 것이죠. 왜? 지금 회전 속도가 나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자, 회전 속도는 1440 느시고요. 동기 속도는 없잖아요. 여기 있어요. NS는 P분의 120F를 떠올려 주셔야 되는 겁니다. 항상 준비가 되어 있어야 돼요. 극수가 4극이고 120에 60Hz죠? 그럼 땅땅땅 하니까 1800 이렇게 되네요. 아, 1800만큼 느니까 1440만큼 회전하더라. 계산기 쓰시면 되겠죠? 1440 나누기 1800을 하면 0.8이다. 그래서 아, 효율이 0.8, 즉 80% 정도 되겠구나. 그래서 이거 보고 정답은 3번 이렇게 풀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유도전개 2차 효율 다시 한번 써볼까요? 자, 2차 효율은 2차분의 최종 출력 1번 간단하게 쓰니까 1 빼기 S. 자, 외워버렸네요. 자, 는 NS분의 N. 따라서 이거 보고 정답은 4번 이렇게 푸시면 되겠다. 자, 또 2차 효율로 틀린 거 물어봤죠? 1 빼기 S 맞고 틀렸습니다. 4번 바로 나오죠? 자, 효율을 표시하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자, 나머지 뭐 이런 거 1 빼기 S 다 맞죠? 입력분의 출력은 입력 빼기 손실로도 쓰일 수 있죠. 자, 이것이 아니네요. 2차 입력이 돼야겠죠?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회전하는 얘기에 대해 나오다 보니까 토크 얘기가 나오게 되어 있어요. 이것은 토크고 토크는 물체를 회전시키는 힘을 의미해서 토크가 크면 그만큼 회전시키는 능력이 좋다라고 해석을 하시면 되겠고 공식을 좀 여유가 되시는 분들은 자, 1번 이렇게 가지시고 2번 자, 이런 거 가져가면 되겠습니다. 동기속도분의 2차 입력 이렇게 쓸 수가 있더라. 3번 자, 여기서는 어떻게 갔냐면 그래서 킬로그램 미터라고 쓴다면 이것은 9.8 뉴턴이에요. 그래서 이 관계를 적용하다 보니까 단위가 바뀌었죠. 그죠? 그래서 단위에 맞춰서 이렇게 나오더라라는 겁니다. 그래서 공식 한번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고 자, 오른쪽에서 이제 전동기가 운전 중일 때 이 관계 토크는 P2에 비례해 전압 제곱에 비례 그리고 슬립에 비례하더라. 또 슬립은 전압 제곱에 반비례하기도 하더라. 그래서 이 관계를 또 기억해 주면 좋겠다. 자,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자, 유도전동기에서 토크 이런 얘기 나오면 토크는 우리 공식 중에 9.55 곱하기 NS분의 P2 이런 거 있었죠? 그럼 요걸 기억하고 2차 입력에 비례하고요. 동기 속도에는 반비례하죠? 정답은 4번 이 정도 풀어주시면 됩니다. 자, 슬립이 일정할 때 유도전동기의 공급 전압이 2분의 1로 되면 자, 전압과 토크의 관계죠? 그럼 우리 뭐였죠? 토크는 전압 제곱에 비례하더라. 슬립이 일정한 경우에요. 자, 그러면 2분의 1로 감소되면 자, 2분의 1의 제곱이니까 4분의 1배가 되겠죠? 그래서 이거 보고 정답은 1번 이렇게 풀어주시면 되겠다. 자, 베스트 9 중에 5번째 스토리에 왔습니다. 출력 특성 곡선이고요. 여기서 우리는 자주 나오는 것 같은 거 한번 보면은 요거 토크 잘 비례해서 커지고 있죠? 그리고 슬립은 약간 낮게. 그래서 이 두 가지 한번 기억을 해보겠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나왔을 때 토크 변화는 뭐였죠? 자, 요런 거
그래서 정답은 3번. 슬립을 구해라 그러면은 낮은 거 4번 이렇게 풀어주시면 되겠다. 자, 그리고 비례추이가 나왔습니다. 자, 비례추이는 6번째 스토리 베스트 9 중에 비례추이는요, 여기 핵심 체크 좀 해볼게요. 권선형 유도전동기에서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거 꼭 체크를 해주시고, 우리 농형과 권선형이 있었죠? 권선형에 해당하는 것이고, 여기는 2차 회로의 저항값을 조절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요렇게, 그래서 2차 회로의 저항값을 우리가 R2라고 하고, 여기에 R 이런 걸 추가를 해서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그러면 2차 저항을 조절하면은 어떤 걸 할 수 있냐면, 어떤 이거에 비례하여 슬립, 최대 토크 발생 시점, 전류 등등을 변화시킬 수가 있더라. 이것이 비례추이다라는 것이고, 아래와 같은 이런 그림이 나온다면 비례추이고 권선형 유도전동기구나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그림은 어떻게 해석하냐면 대략적인 거 한번 볼게요. 자, 여기 토크, 최대 토크 발생하고 있는 부분이 여기죠. 가장 높은 부분. 자, 이때 X축을 보면 슬립과 속도가 되어 있는데 슬립이 이쪽으로 갈수록 1이에요. 자, 1은 어떤 상태죠? 슬립이 1은 정지해 있는 상태다. 지금 속도는 0인 상태, 그죠? 이런 거 유의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이쪽을 제가 S1이라고 해보고요. 이때는 저항이 R2만큼 있을 때고, 자, 그 다음 요 그림은 ER2 저항이 증가했죠. 그러면 이 최대 토크 발생 시점의 슬립이 어떻게 해요? 증가하고 있죠. 그런 특징을 갖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역시 3R2일 때 S3가 이렇게 표기가 되면은 S는 점점 커지더라는 겁니다. 자, 결론 써볼게요. 자, 뭐냐면 우리가 2차 저항을 앞에서 어디서 권선형 유도전동기에서 2차 저항을 증가시켰다. 그건 이렇게 표현하겠죠. R2에 플러스 R만큼 증가시켰다면, 자, 이런 변화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갖고 가셔야 돼요. 자, 변화 1은 자, 슬립 S가 증가한다. 무엇? 최대 토크 발생 시점의 S가 증가하면서 회전 속도는 그러면 감소하겠더라. 자, 근데 이렇게 되면 어떤 특징이 있냐면, 자, 여기 보면 회전 속도는 감소하고 있죠. 낮은 회전 속도에서 큰 토크를 발생시킬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속도가 감소하면 낮은 속도에서 높은 토크를 유도할 수 있더라. 즉, 최대 토크 발생 시점을 조절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2차 저항을 변화시켜도 최대 토크는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체크를 꼭 해주셔야 돼요. 자, 그리고 기동 전류는 감소한다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기동은 정지한 상태를 의미하는데, 정지해서 막 움직이게 하는 그 시점, 그것이 이제 기동이고요. 이 전류가 감소하기 때문에 어떤 이점이 있냐면 낮은 기동 전류로 큰 기동 토크를 얻을 수가 있어서 부하가 큰 경우에 쉽게 기동시키고 운전할 수 있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험장에 가져가셔야 될 것은 비례추이는 권선형 유도전동기 2차 회로 저항값이 했을 때 변화하는 것, 2차 저항을 증가시키면 자, 슬립 S 회전 속도 감소, 낮은 속도 높은 토크, 그러나 최대 토크는 일정하며 기동 전류 감소하기 때문에 낮은 기동 전류로 큰 기동 토크 얻을 수 있다. 이렇게 가져가시면 되겠습니다.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자, 비례추이 하면은 이것은 권선형 유도전동기다. 자, 요런 그래프가 나온다면 이것은 삼상 권선형 유도전동기다. 자, 권선형에서 2차 저항 R을 삽입해요. 비례추이 얘기죠. 이때 변화는 뭐가 있다 그랬냐면, 짠하고 제가 갖고 왔는데 이런 특징들이 있다 그랬죠. 슬립 증가 맞고요. 기동 전류 감소하고 기동 토크가 증가하는데 최대 토크는 감소가 아니라 일정하다고 했었죠. 그래서 요 멘트를 잘 기억해 달라. 정답은 4번이 되겠다. 자, 삼상 권선형에서 2차 측 저항을 2배로 하면 최대 토크는 변하지 않는다라고 했습니다.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권선 유도전동기에서 2차 저항을 증가시키면 기동 전류는 감소하고요. 기동 토크는 커진다 그랬죠? 그럼 2차 회로의 역률은 좋아지게 된다. 그래서 정답은 1번 이렇게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자, 역시 권선형에서 회전자의 저항을 삽입할 경우에는요, 기동 전류 감소 맞고요. 역률 개선, 기동 토크 증가 맞다. 그래서 2번이 아니다. 비례추이를 사용하는 것은 2차 저항 이런 얘기 나오면 맞죠? 그래서 4번 이렇게 찍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서 가져주셔야 될 것은
자, 아까 앞에서 보니까 어떤 관계가 나오더라? 슬립과 2차 저항은 비례하더라. 요거 하나 가져가 주시고요. 그 오른쪽에 자, 요런 식을 만족하더라 라는 것입니다. S1은 자, 저항, 2차 측 저항을 변화시키기 전, 변화 전, 2차 측 저항을 증가시킨 경우 이제 변화 후가 되겠죠. 그래서 S분의 R2, 그리고 S2분의 R에다가 R만큼 더했다면 이 값은 일정하다라는 것을 이용해서 문제를 또 풀어야 되는 게 나올 수도 있다. 자, 일단 문제 보겠습니다. 자, 저항을 2배 하면요, S도 2배 된다 그랬죠? 그래서 정답은 4번이 되겠다. 자, 2차 저항 2배로 하면 그 값이 2배가 되는 건 슬립이라고 했었죠. 자, 여기서 자, 혹시 시험 문제에 기동 토크를 전부하 토크와 같도록 해라라는 멘트가 나온다면 기동은 뭐였죠? 정지에서 막 움직이기 시작하는 것, 즉 정지 상황이고요. 슬립이 그럼 정지는 1인 상황이 되겠죠. 그래서 S가 1일 때는 요 밑에 그림 보면 여기에요. S가 1일 때가 기동 토크가 되는 겁니다. 이것을 기동시키기 위해 필요한 토크. 그것이 여기 전부하 S1일 때의 전부하 토크와 같게 하고 싶다라는 것이기 때문에 문제를 어떻게 풀어야 하냐면 자, 요렇게 다시 한번 제가 써볼게요. 전부하 토크는 S1일 때 R2였어요. 그럼 R2의 저항을 변화시켜서 S2를 만드는데 기동 토크는 S2가 1일 때죠. 즉 1을 두고 요렇게 풀어라 라는 얘기입니다. 이해가 안 돼서 문제를 그냥 바로 보시면 돼요. 자, 이렇게 1번 전부하 슬립이 요로일 때의 기동 토크를 자, 이멘트가 나왔죠. 전부하 토크와 같게 하기 위해서 얼만큼 넣어야 되냐 이렇게 나왔죠. 이것이 타겟이다. 여러분들은 빨리 이렇게 볼게요. 자, S1분의 R2 여기서는 S1을 S라고 했네요. 이렇게 쓰고요. 자, 이것을 예를 들면 S' R2 더하기 이제 저항을 넣어서 이렇게 만들려고 하는데 기동 토크는 S가 1일 때죠. 즉 이렇게 두란 얘기입니다. 그럼 요거는 자 0.05분의 R2는 0.5라고 했고 여기 1분의 R2는 0.5 더하기 R 이렇게 되겠죠. 자, 이거 탕탕 약분하니까 10이 되죠. 10은 0.5 더하기 R이고요. 따라서 R은 9.55옴이 되더라. 자, 9.5를 추가시켜야 되더라. 자, 이렇게 하면 정답은 4번 이렇게 푸시면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비례추이로 가능한 것들. 자, 전류, 역률, 2차 입력, 동기화트 이렇게 입력을 이렇게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중 비례추이할 수 있는 것은요. 역률 1번 이렇게 풀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베스트 9 중에 7번째 농형 유도 전동기입니다. 자, 농형 유도 전동기는 이렇게 생겼고요. 다람쥐 쳇바퀴처럼 생겼죠. 자, 이것을 기동하는 방법을 우리가 좀 체크해 가야 됩니다. 자, 1번 전전압 기동, 2번 Y 델타 기동, 자, 그리고 3번 기동 보상 기법, 4번 리액터 또는 저항, 뭐 요 정도 이제 봐주시고요. 첫 번째 전전압 먼저 봐볼게요. 이거 전격 전압을 직접 가하는 겁니다. 기동 방법이 가장 간단하고 시간도 덜 걸리겠죠? 그러나 이것은 소용량에서만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체크를 좀 할게요. 5kW 이하의 소용량에서 적합하다. 근데 Y 델타 기동이 있어요. 기동 전류가 매우 이렇게 크면 소손될 수가 있겠죠. 그래서 Y 결선을 이용해서 살짝 줄이고 나중에 델타로 바꾸는 그런 방식입니다. 자, 그래서 요걸 체크해 주시면 됩니다. 전전압 위에 거에 비해서 몇 분의 1배? 3분의 1배더라. 그래서 여기 3분의 1배고 5에서 15kW에 사용할 수가 있더라 라는 겁니다.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농형 유도 전기의 기동법이 아닌 것은 자, 기동 Y 델타 전전압 맞고요. 2차 저항은 권선형이죠. 1번이 아니더라. 자, 5kg네요. 자, 이것은 전전압이 가능하더라. 바로 나오죠. 2번. 자, 전전압 기동에 대한 설명 옳은 것은 저기 딱 보이네요. 5kW 이하의 소용량에서 쓰더라. 정답은 4번이 되겠다. 전전압 기동을 옳지 않은 것을 골라봐라 라고 했습니다. 저 2번이 아닙니다.
농용전동기에서 소용량에서 쓰는 건 맞는데 기동시간이 짧겠죠. 전격전압을 직접 넣으니까요. 정답은 2번이다. 자, Y델타는 전전압의 몇 배였죠? 곱하기 3분의 1배를 좀 기억해 주세요. 자, 150A입니다. 3분의 1 하니까 정답은 50 이렇게 풀으시면 되겠습니다. Y델타는 몇 배요? 3분의 1배입니다. 정답은 1번 이렇게 가져가세요. 자, 10kW는 Y델타 기동법을 썼었죠. 3번입니다. 자, 농용유도전동기 마저 살펴보면 속도 제어를 해야 되겠죠. 그때 쓰는 게 주파수 변환, 극수 변환, 1차 전압 제어법이 있더라. 확인해 주시고, 자, 여기 농용유도전동기의 특징들이 있어요. 자, 이 중에서 기동 시 토크가 다소 좀 작다라는 단점이 있다는 것과 속도 조정이 좀 곤란하다는 거 좀 기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속도 제어 방법이 아닌 것은 전압 제어, 극수, 주파수, 2차 제어법 아니죠. 1번이 아니다. 농용유도전기 많이 사용하는 이유는 효율 좋고 보수용이 구조 간다. 속도 조정은 좀 곤란합니다. 4번이 되겠다. 자, 이제 베스트 9 중에 8번째 단상 유도 전동기입니다. 단상 유도 전동기는 아래처럼 단상을 쓰는데 이건 문제가 이제 자속이 교번작이에요. 앞에서는 회전작이었죠. 이렇게 회전작에서 이렇게 따라 돌아. 근데 이것은 교번작에 이쪽 아니면 이쪽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기동 토크가 발생하지 않는다는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 볼게요. 자, 단상 유도 전동기는요, 크기는 같고 방향만 바뀌는 교번작에만 발생하다 보니까 기동 토크가 없어서 기동시키기가 곤란하다. 그래서 뭐가 필요하다? 보조건선이 필요할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기동 토크 발생이 필요하다. 정지 상태에서 막 움직이게 하는 그 동작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크게 자, 이런 여러 종류가 제시되어 있는데요. 자, 체크해 볼게요. 자, 분산 기동형, 그리고 콘덴서 기동형, 쉐이딩 코일형, 또는 여기 반발 들어간 반발, 이런 것들 기억을 해주시고, 특히 콘덴서 기동형은 유도전동기로서 역률과 효율이 좋아서 선풍기 등에 쓰이고 있다라는 것, 그리고 반발은 큰 반발력을 쓰기 때문에 기동 토크가 크다라는 점, 이것을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문제 보러 오겠습니다. 보조건선 왜 쓴다고요? 회전자기장을 얻어서 기동 토크를 만들기 위함이다. 자, 선풍기에 쓰여요. 뭐였죠? 단상 유도전동기다. 특히 예를 들면 콘덴서 기동형 이런 것들이 있었죠. 자, 다음 중 삼상 유도전동기에 해당하는 것은, 자, 콘덴서 이런 거 다 단상이죠. 단상입니다. 건선형이 삼상이더라. 비례추이가 가능하더라. 분산 기동형은 역률이 좋고 선풍기에 쓰여 무엇이죠? 콘덴서 기동형이다. 역률이 가장 좋은 것은 콘덴서 기동형이다. 단상 유도전동기에서 기동장치에 분리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쉐이딩 코일, 콘덴서, 분상 맞고요. 회전계좌형은 아니죠. 그래서 정리를 하면 요 단상 유도전동기에서 기동 토크가 큰 순서 기억할 필요가 있어요. 가장 큰 건 뭐였죠? 반발력. 반발 가장 크고요. 가장 작은 것은 쉐이딩 코일형. 반발 다음은 콘덴서, 그 다음 분산 기동형. 요 순서를 좀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중 가장 큰 거 순서대로 나타낸 겁니다. 가장 큰 건 반발이에요. 그래서 니은이 앞에 와야 되고, 가장 약한 건 쉐이딩 코일이었죠. 그래서 리을이 마지막에 와야 된다. 그럼 콘덴서, 분산 이렇게 위치하니까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기동토크가 가장 큰 거는 반발력입니다. 4번이 되겠다. 자, 베스트 9의 드디어 마지막입니다. 전동기 역회전 방법을 한번 싹 모아봤어요. 여러분들은 여기 직류 전동기 그리고 삼상 유도 전동기 눈여겨보시기 바랄게요. 직류 전동기는 자, 전기자 전류 IA나 계자 전류 IFP 중 하나의 방향을 반대로 하면 되고요. 삼상 유도 전동기는 3선 중 2의 2선의 접속을 바꾸면 되더라. 자, 문제 확인해 볼게요. 회전 방향을 바꾸기 위해 직류 전동기죠. 어떻게 해라? 전기자나 계자건선에 흐르는 전류의 방향을 바꾸면 된다. 자, 직류 전동기 회전 방향은 어떻게 한다고요? 전류를 바꾸는 것이죠. 전압의 극성을 바꾸면은 이것은 변하지가 않는다. 삼상 유도 전동기는 3선 중 2선의 접속을 바꿔라. 정답은 3번 이렇게 푸시면 되겠습니다. 역시 삼상 유도 전동기의 회전 방향을 바꾸려면요, 3개의 단자 중 2개의 단자를 바꿔라. 정답은 1번 이렇게 푸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번에 여러분들 유도기에서 베스트 9을 저와 함께 살펴봤습니다. 개념보다는 문제 중심으로 해서, 개념은 제가 지금 여기 표시한 것만 꼭 가져가시면 되고요. 여력이 되신다면 제 교재의 다른 문제도 풀어보면 더 맞출 수 있는 확률을 많이 올릴 수 있겠죠. 자, 여러분들 다시 한번
문제 중심으로 많이 공부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듣느라 고생했어요. 안녕히 계세요. 고생했음. 고생했음.